정확히 2년 뒤 2025년 6월 22일 이날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은 대륙공 7광구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시킬지 상대국에 통보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7광구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연장하길 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간의 행동으로 봐선 조약 종료를 통보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일본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배제시키고 중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우리 정부는 공동개발을 시작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일본은 지금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방송사 시사 프로에선 30년, 40년 전에 일본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7광구에 석유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7광구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방해로 제대로 탐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광구 서쪽 대륙공에선 지금도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딱 2년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한 가지. 앞으로 있을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7광구 문제를 단판지어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박세익 대표의 새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원칙과 관점을 담은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안유화 교수 한 번 더 모시고 건강한 긴장 관계로 중국 경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재밌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일단 네.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잖아요. 네. 6%에서 5.4%로. 네. 뭐 다른 기관들도 줄줄이 낮췄어요. 네.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고. 예. 그런데 예. 연초만 해도 그 국제적인 그 글로벌 투자 막 기관들이 높이고 그랬죠. 높였잖아요, 중국을.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또 변덕인가? 왜 또 낮춘 거예요? 그때 연초에도 이 주제를 했어요. 예. 그 저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그러셨었나? 그렇게 높여도 왜, 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기서 이유까지 설명해 줬어요. 그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중요한 건 기억 다 안 하고 예. 어쨌든 나 그때는 예.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올해 경제가 그렇게 어. 좋을 수 없다. 예. 그때 그런데 뭐 설마 뭐 막 이러면서 어쨌든 항상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항상 그런 건데 어. 그러니까 오늘 또 접고 들어가네, 시작부터.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말하면 네. 저 골드만삭스하고 글로벌 IB 입장에서 말하면 왜 네. 그때 좋게 봤냐면 네. 코로나를 중국이 작년 12월부터 음. 특히 올해 1월이 다 끝났다고 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소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소비가 GDP 한 60% 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이게 그 폭발 수요. 소비가 또 막 국내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를 끌고 간다고 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어제는 지금 6월이죠. 5월 1일이 중국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중국이 국제노동절이라 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데이터 딱 나온 거 봤더니 2019년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폭발, 예. 보복 소비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까지 지금 안 가면 수출, 예. 투자, 지금 소비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유일하게 더 플러스된 요인이 소비인데 예.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저렇게 하향으로 잡고 자기네 예측이 틀렸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네. 말씀하시니까 네. 퍼뜩 생각이 났어요. 네. 옛날에 그래서 네.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골드만삭스나 이쪽 투자기관들이 네, 중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맞아요, 하니까 맞아. 그 생각하셨네. 이해관계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높게 잡는 거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뺏을 리는 없을 테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예측치 아닌 거라서? 정말 아닌 거니까. 그럼 진짜 심각한 거네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중국의 경제가
일본처럼 네. 일본이 90년대 예.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잖아요. 네, 네. 잃어버린 10년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30년까지 왔잖아요. 예. 중국이 그런 디플레이션, 예. 장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처럼? 예, 그게 제가 왜 책 쓰게 됐냐면 그걸 네. 제가 답하려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네. 좀 이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책 쓰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예. 일단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말을 해야 돌아갈 때 편안하게 돌아가요. 네. 지금 정확하게 질문 아. 그렇게 하지가 정확하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20년, 30년이 199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2022년 예. 정확하게 2022년 기준으로 예. 데이터를 당시 일본하고 비교하면 예. 정확하게 겹칩니다. 똑같아요. 어떤 예를 게? 들면 첫째 노령화 수준. 당시에 아. 일본이 노령화 수준이 12%였는데 예. 작년 말 기준 중국이 12%예요. 예. 1인당 GDP가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1인당 GDP가 일본이 1990년대 똑같게 됐어요. 뭐 차이가 없어요, 이거. 예. 자, 가계부채율. 음. 일본이 당시에 60%였어요. 가계부채율. 예. 한국은 가계부채율이 높거든요. 한국은 예. 그 가계부채율이 일본이 당시에 60%였는데 중국은 지금 63%거든요. 예. 이건 2019년 기준.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가계부채율이 70% 넘으면 위기라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 근데 60% 이미 높거든요. 예. 근데 당시 일본이 60%고 중국은 지금 63%입니다. 예. 더 높게 된 거고 이것도 2019년 데이터로. 예. 지금 아마 더 높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GDP 대비 M2 찍어낸 돈을 말하거든요. M2라는 거는 예. 찍어낸 돈. 당시에 일본이 187%였는데 음. 중국은 지금 216%예요.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예. 자, 민간 대출. 예. 이거는 민간 기업들의 그 부채를 말해요. 예. 민간 기업들 부채가 당시에 일본이 GDP 대비 190%였는데 중국이 지금 180%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노령화 수준, 1인당 네. GDP 수준, 가계부채율, M2 민간 부채율이 지금 정확하게 일본이 그 시점에 왔으니까 그런 질문 할 만하죠. 그럼 그거로 봐서는 예.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제 그 얘기 나눴잖아요. 네. 중국 경제 네. 문제점 얘기 나눴는데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성장한 이유가 뭐냐? 글로벌 배경이 더 컸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요소 투입, 예. 어제 말한 것처럼 예.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였단 예. 말이에요. 거기서 또 WTO 체제까지 가면서 또 그게 미국 기술과 자본이 중국 노동력 하면서 예. 한 번 더 큰 그렇지. 생산 예. 요소 확대 효과를 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성장이 이제는 다 먹혀버려. 어제는 무슨 한계에 왔다. 말빨이 끝났다. 무슨 약발이 끝났다. 오케이. 약발이 끝났다죠. 그러면 지금부터 말빨은 안유아님이 교수님이 좋으신 거고. 예, 끝났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78년에 계획하면 80년부터 계산하면 한 40년이 흘렀어요. 뭘로 성장했냐? 쫙 들다 보니까 그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정말 오늘 다 풀 수 없어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나만 풀고 갈게요. 부동산이 어떤 역할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준율, 기본 금리를 설정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 리스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든요. 그거. 그러면 근데 그 미국 같은 자본시장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기업들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돈을 융자하냐면 상장하거나 아니면 상장한 기업들은 뭐 다시 유상증자해서 돈을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을 해요. 자본시장 돈을 조달한다는 뜻은 뭐냐면 실패를 했잖아요. 기업이 수익이 안 좋아. 이러면 그 투자자들 같이 리스크 테이킹해요. 그러면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리스크가 그때 시장에서 분산돼 없어버리는 거죠. 이게 소화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역할을 못하니까 주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대출해줘요. 혈액 순환이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그럼 은행이 대출해줄 때 한국 은행 똑같거든요. 리스크 평가가 안 되니까 담보물을 가져와 이거예요. 담보물.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담보물이 뭐가 있어요? 주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제가 지금 저 책 쓰는 중에 썼는데 토지가 화폐 창출 기능을 한 거예요. 화폐 창출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를 담보로.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그러면 은행 가면
이걸 한 50% 깎아요. 그럼 예. 50만 원 대출해줘요. 예. 그러면 50만 대출 받았잖아 내가 예. 기업이. 그러면 그 50만 갖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그 50만 다시 은행에 넣어요. 예. 은행에 예금하잖아 먼저. 예. 그럼 은행이 거기서 지수율 빼고 10% 빼고 5만 원 빼고 45만 또 누구한테 또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화폐 승수 효과잖아요. 예. 계속 돌면서 토지가 화폐 창출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기업이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예. 그럼 다른 기업이 또 토지를 갖고 하니까 중국 전체 토지가 예. 화폐 창출 기능을 한 거예요. 예. 실제는 정부에서 돈을 요만큼 풀었는데 토지가 신용 창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기준 금리하고 상관없이 이 토지가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M2 창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냐면 중국이 지금 이 토지 시가총액이 60조 달러거든요. 예.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토지 시가총액이 60조 달러라는 거는. 예. 근데 미국의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 미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좀 넘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시가총 미국의 2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은 중국의 자본시장은 미국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토지가 결국은 신용 창출 기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과거 40년 잘 돌아갈 때는 돈을 기업이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 선순환이야. 예. 그러면 이게 또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가. 왜냐면 장사 잘 되니까 토지를 또 확보해. 그럼 그걸 또 가서 대출하면 돈을 또 내와서 그럼 또 투자하니까 모든 게 선순환 이러면서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예.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옛날에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지금 올라가서 200만 됐어요. 똑같은 땅이. 그러면 옛날에 100만 원 가까이 50만만 대출해냈는데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똑같은 땅을 갖고 갔는데 200만 평가가 200만 되는 바람에 100만 원을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 돈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린 M2가 네. 지금 GDP가 한 120조 정도 되는데 지금 불린 돈은 260조 넘어 거의 300조 돼요. 불린 돈이. 그게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 실제 이게 뭐예요? 호황된 거예요. 왜냐면 자산 가치라는 게 똑같은 물건이 아까 100만 원 했는데 지금 200만 했다는 게 그렇지. 뭐냐? 예. 이게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예. 물건은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게 경제가 잘 갈 때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돈 가져간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려서 수익성이 남으면 빚을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생산 요소 이게 한계 법칙에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수출도 안 좋아질 그렇지. 거고 예.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 기업의 지금 ROE가 있잖아요. 지금 5%도 안 돼요.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을 이자를 못 갚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내가 내내 그거 압류야. 담보, 이렇게 되는 담보.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악성순환이 되는 거죠. 예. 가격이 경매를 붙일 거 아니에요. 토지를. 그럼 그렇죠. 쫙 떨어지면서 예. 이렇게 올라갔던 게 쫙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건 지금 부동산 기업이 다 상장 폐지 당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상장 폐지 당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건 오케이. 부동산 망하면 망했는데 문제는 혈액순환이 역할을 했잖아. 이게 돈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계속 돌아야지. 예, 돌아야 되는데 중국이 돈이 안 도는 거죠. 화폐 창출 기능이 멈춰서 버린 거죠.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니까. 부동산이 계속 화폐를 만들어 왔는데. 예. 그럼 누군가 질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정부에서 돈 풀면 되지 않아? 내가 지금 딱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죠. 내가 알았죠. 벌써. 당연히 부동산 하면 정부가 그래서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하도 호흡을 하니까 이게 쳐가면 쳐가죠. 내가 그 질문 할 거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스토리 말하면 자, 정부에서 이번에도 지수율 또 금리 또 인하했어요. 인하했어요. 예, 물론 찔끔하긴 했지만. 예. 근데 생각해봐요. 돈 풀었어요. 예. 자, 그 돈이 어디 가냐면 지금부터 재밌어요. 그 돈 은행에서 풀었다 칩시다. 예. 공급했어요. 예. 그럼 그 돈이 누가 갖고 가요? 기업이 또 갖고 가겠죠. 그럼 그렇지. 그 돈 갖고 가서 생산 활동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예요. 은행에 다시. 예. 그러니까 돈이 풀어서 어디로 가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요? 생산 활동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진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 풀면 흡수기처럼 쫙 흡수하지. 뭘 흡수해요? 두 곳이 흡수해요. 기업들은 그 전에 진 빚을 갚고 지방 정부가 푼 돈을 또 지방 정부가 왜 지금 계속 지방채 발행하는지 알아요? 지방채 새로운 채권 발행해서 계속 과거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 거예요. 예.
중국말로 신주 환주자라고 해서 새로운 지방채 발행한 이유가 과거 발행한 그 부채 이자를 갚느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풀면 흡혈귀처럼 쭉 부채 갚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이 생산 활동 안 가는 거예요. 부채가 부채를 갚는데 계속 첫 거기 번째, 빠지는 거구나. 예, 두 번째 예. 돈 풀어도 그럼 어떤 데는 어떤 기업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예. 그런 기업도 비해버리 어떻게 가냐면 그런 기업들은 예. 이 경제도 이렇게 나빠지는데 내가 이거 이 돈을 새로운 데 투자해봤자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다 경제가 전체 거시가 다운사이드로 가는데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은 부채를 안 갚는데도 돈이 있으면 막 새로운 데 투자를 확대 재상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돈이 나오는데 어딜까? 그래 생각한 게 주식시장인 거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요 몇 년 이게 2018년 이후로 특히 이랬어요. 돈을 쫙 풀면 2018년 이전에는 정부가 돈 딱 풀면은 그 돈이 사람들 중국 경제가 2013년 이후로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기업들은 네.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기업들은 일반 사람 몰라도 기업들은 돈이 딱 정부에서 쫙 돈 풀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그 돈 딱 갖고 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주식시장 가요.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부동산 신화가 계속 있었거든요. 2018년 이전까지. 네. 그게 부동산 부동산 사요. 사고.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돈은 실물에 안 들어간 거죠. 그게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왔어요. 일본이 과거에 그랬었는데. 예. 90년대. 예. 근데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도 G3 국가로서 버티고 예. 있는 이유는 일본이 이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미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제조업 그렇지, 강국이니까 그렇지. 자기 기술이 확실하게 예.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버텼죠. 예, 버텨. 예. 근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 부동산이 그러네. 아니면 예.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조금 더 늦춰져 있으면 오케이인데 그래서 이게 이 스토리가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진행돼요. 돈 넣으면 예. 주식시장하고 부동산만 가격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교수님 말은 일본의 과거 90년대 그렇게 예. 장기 침체 들어갔던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중국 상황이 비슷하다. 비슷한데, 비슷하더니. 근데 비슷해서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도 안 좋으니 예.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본 그처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중국이 시진핑 3년임이 시작됐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거죠. 예. 이게 중국 사람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경제를 끌어가냐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예. 완전히 선진국으로 도약하든지 한국이 그걸 잘한 거거든요. 예. 이게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지고 예. 조선 산업 예.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에서 IT, 세계 예. 최고 기술을 확보했잖아요. 예. 중국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다 막 뭐라 해가지고 지금 그 표현을 덜 쓰는데 중국 이제는 제조 강구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첨단 그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대로 이제 산업 구조 조정해라 이렇게 이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부동산의 발목 잡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풀리기를 원했어요. 예. 왜냐면 근데 미국하고 관계 좋으면 또 풀리기 쉬워요. 왜냐면 미국의 기술들이 이게 중국 기업들이 좋은 스토리가 뭐였냐면 이게 바이두도 그렇고 중국의 마위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냐면 중국 넓은 시장이 있으니까 기술만 딱 오스마이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의 자본시장 갖고 왔어요. 예. 그게 돈이 오잖아요. 아까 말한 지금 화폐 창출 기능이 멈춰서니까 중국 경제가 돌아간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관계 좋았으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달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게 중국 해외 완다. 자본을 끌어들인다. 예, 이거죠. 그게 중국 완다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한 예, 거예요. 예. 그게 해외 달러 부채를 발행한 거죠. 예. 왜냐하면 싸고 예. 그리고 또 외국 채권자들 보니까 중국 시장 높고 얘네들 고속 성장하고 이렇게 아까 말하는 토지 화폐 창출기는 멈춰섰을 때 예. 미국 자본시장에는 깊은 바다가 그 공급 역할을 해주면 거기서 이게 살아가는데 유동성을 들여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근데 미국이 쫙 지금 음. 완전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네, 지겹게 많이 들었고 네,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중국 과거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예. 그 상황을 비슷한 상황만 이렇게 그렇게 장기 침체가 들어가는 게 꼭 그것만 있을까? 비슷한 상황만 지금 갖다가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에 발목 잡혔어요. 부동산에.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부동산 산업 무너지고 구조조정 하면 가는데 예. 문제는 화폐 창출 기능이 예.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돌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냐면, 원래 돈이 돌지 않을 때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이 사태를 넘어서려면 고부가 산업 구조 조정으로 돈이 가야 되거든요. 아, 야, 근데 왜 못 가냐면 중국이 지방 정부가 예. GDP 대표 선수 역할을 했어요. 예. 중국 GDP를 만드는 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중국은 지방 정부예요. 예. 지방 정부가 어떻게 GDP 선수야 물어볼 건데 지방 정부마다 지방 정터라고 해서 도시 건설 회사가 있어요. 땅을 갖고 있다. 예, 도시 건설 회사가 자기 땅을 은행에 대출 받거든지 예. 아니면 자기 땅을 기업에 팔았어요. 근데 이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도시 건설 회사들이 점점 땅을 가지고 예. 이 행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돈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도시 건설 채권을 발행하던 예. 은행가 대출해 오던. 그러니까 지방 경제에다가 있잖아요. 길을 싹 닫고 길을 인프라 투자를 엄청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GDP가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10년 먹고 살 걸 지금 다 써버렸다고 보면 돼요. 중국이 지금 이미 진 집을 소화하려면 10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진 집을 소화하려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미래 인구도 거 많은데. 지금 이미 땡겨서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까 부채 말하고 또 인구 말하고 네. 뭐 이런 거 말하면은 일본하고 중국의 문제고 한국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사실 부채나 이런 거 가계 부채가 중국이나 일본의 가계 부채에 근데 비하면 한국 그거 다르잖아요. 한국 제조업이 경제력이 있습니다. 일본은 더 있었잖아요. 어디가 일본은 정말 고전에 요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중국이 질문이 이랬잖아요.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할 것인가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 중국이 일본을 똑같이 되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일본은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로 봤을 때 완전 최선진국이잖아요. 결국 일본에 가보면 사회주의라고 느낄 정도로 국민들이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한국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국가예요. 우리가 뭐 성장률이 줄어들었대서 지금 뭐라 하는데 예. 그 상황 지금 일본 같은 나라가 중국이 만들어졌다? 끝나는 거죠.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굳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일본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한국도 그래요. 한국이 지금 성장은 지금 2%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1인당 GDP는 과거 10년에 2배 올라갔어요. 물론이죠. 한국 이미 지금 3조 달러 확 올라 3조 5천 원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일본이 4만 달러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굳이 그렇게 잃어버리 뭐라 말하면 성장은 멈춰서 했어요. 근데 아직도 1인당 GDP가 가장 선진국이고요. 국민들이 복지나 이런 게 선진국이거든요. 결국 많은 제조업 영역에서 세계 첨단 수준이고요. 예. 한국은 상당 부분 그 영역이 있어요. 한국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장하는 문제는 있지. 경제가 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뭐 무너지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1인당 GDP가 정확하게 12,000달러. 예. 이제 그 선진국을 가기 전에 그 중진국 함정이 보통 중진국 함정은 뭐라고 하냐면 1인당 GDP가 12,000달러 넘어서면 중진국 함정 뛰어넘었다고 해요. 중진국 함정이 마지막 단계가 12,000달러입니다. 예. 12,000달러 조금 넘거든요. 그거 중국 이미 13,000달러 정도 됐으니까 사실 중진국의 마지막 단계는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성장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소비 주도형, 뭐 혁신 주도형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소비나 혁신은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소비나 성장은 예. 소비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빵 크기가 커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예. 빵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라는 건 뭐냐? 있는 거 쓰는 개념이에요. 혁신이란 건 뭐예요? 투입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 자체가 GDP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제는 중국은 성장보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 예. 중국이 왜 지금 성장이 한계 왔냐면 왜 지금 소비가 이러하느냐. 예. 이게 평균은 12,000달러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것처럼 아직도 6억 명이 되는 인구가
월 소득이 한국 원화로 17만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생활 17만 가지고 지금 살 수 있어요. 중국도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봉 1억인데 1,000만 원 더 주면 소비 더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17만 받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소비 확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성장하려면 분배를 예. 어떻게 이 지금 중국은 사실 평균 수치가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중국은 극한값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평균이 통계학 평균의 가격의 한계는 중국에는 안 맞아요. 한국은 맞아요. 한국은 여기 데이터들이 요 평균에 짜자자자 분포되어 있어요. 한국도 요즘 뭐 워낙 극심해. 걔도 한국은 걔도 예. 요 평균 예. 요 사상도 평균 사상이 많고 그리고 요 데이터도 평균에 걔도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 하거든요. 예. 표준 편차가 안 커요. 근데 중국은 이게 평균의 가장 큰 한계가 극한치 값을 받아요. 너무 영향받고 그래서 보통 중위수를 쓰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 중위수가 더 중위. 맞아요. 평균이 50%. 아닌 중위. 예, 인구의 50% 예. 이 데이터를 쓰는데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분배 문제예요. 예. 예, 그 분배를 잘해야 혁신도 오고 예. 소비도 확대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배 문제가 중국이 분배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금 이슈예요. 세금 그렇죠.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세금 제도 개혁은 기득권을 터치하는 일이에요. 예. 그럼 중국의 기득권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쉽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 게 10몇 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아예 지금 말만 하고 아예 실행이 안 되죠.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들고 나온 게 공동부유도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당연히 표현을 쓴 분배라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건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러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그냥 봐야죠. 이제 2기 끝나고 3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그럼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죠. 3기 들어서 지금 공동부유를 들고 나온. 그래서 3기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거는 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떠도는 얘기하면 3기에 시진핑 주석 뭔가를 획기적인 거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중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국가들은 그게 뭐 대만을 수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를 하죠. 중국은 이제는 제도 개혁이거든요. 세금 이슈만 잘 해결해도 예. 중국은 지방 정부 이 수입이 예. 확 늘어나죠. 아까 그 부채도 해결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이 대안을 찾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줄까 말까? 재밌으면 한번 해보시고 뭐. 안 할게요. 그다음 질문하세요. 그럼 잠깐만 운만 한번 띄워보세요. 뭔지. 그래서 내가 재미없으면 중간에 내가 그 컷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네. 돈이 나올 때 있어야 되잖아. 이제부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돈이 정부에서 풀면 이번에도 또 돈 푼다 했잖아. 인프라에. 예.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 인프라에 얼마 풀고. 네. 전 별로 기대 안 해요. 그 돈이 또 쫙 이렇게 인프라가 또 중국 경제에 이제는 별로 도움 안 되죠. 성장 견인의 역할이 예. 없어요. 예.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는데 그냥 중국 정부가 앉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지. 예. 자, 그래 생각한 게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 예. 그 홍콩에 그 위안화로다가 거래한다는 그거. 그것도 다 있어요. 지금부터 그게 풀까요? 재밌는데 그거. 예. 그런 거 저 좋아해요. 네, 그런 근데 거. 내가 우리 홍 기자님 띄우면 너무 이 비상의 비결들을 너무 많이 말해준다. 아니 뭐 이거 빼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게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살 테니까. 나중에 제 책을 읽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 책 안에 있을 건데. 아니 조금 더 그래도 해줘요? 풀어요. 자본시장은 예. 그거 재밌어 지금. 그렇죠. 근데 중국이 78년에 계획 개방할 때 중국이 돈이 없잖아요. 예. 뭘로 계획 개방이란 뭐예요? 길부터 닦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 기업 다 국유기업이야. 예. 돈은 날 데 없어. 예. 그때 당시에 중국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본시장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91년, 92년에 상해거래소하고 심천거래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 있어야 뭐 하죠. 그래서 국유기업들한테 융자하는 수단을 주려고 만든 게 자본시장이에요. 이 첫 번째. 그래서 예. 자본시장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아니, 자본시장 만들어놨는데 중국 국민들이 다 못 살던 시대잖아요. 예. 그래봤자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돈은 누구한테 있는가 봤더니 외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을 예. 외국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헷갈리는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지. 국유기업이 국가인데 이거 만약에 외국 해외 자본가들 사면 이게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야? 자본주의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조금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는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 유통주로 하거든요. 요만큼만 팔자. 그냥 전체는 안 배난다. 이거는 비유통주로 딱 묶어놓고 예. 요것만 팔아서 돈 모으자 만든 게 B주입니다. B, A, B, C, D, B. B주라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B주를 외국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달러로만 사야 돼요. 머리 너무 좋지 않아요? B주라는 거 만들어서 구유기업 주식을 100주잖아요. 그중에 95주는 비유통주로 묶어놨어요. 5주만 딱 빼서 외국한테만 딱 팔아. 그리고 반드시 달러로 사. 그게 B주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예. 그런 돈으로 길 닦고 뭐 닦고 인프라를 다 해서 해외 500대 기업이 쫙 들어가 FDI에서 투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예. 돈 나올 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못 나오고. 예. 그래서 이게 참 공산당 정부가 네. 사실은 되게 mor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다시 딱 봤더니 자본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 무슨 말 나오냐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중터구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번역해드리면 중국 특색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라. 중국 특색의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자꾸 서방 경제학에 서방 자본시장 투자론에 나오는 거 하지 말고 예. 중국 특색의 가치 평가 시스템 만들어라. 중국 자체 기준에. 네. 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더 쉽게 표현하면 네. 이 말을 해석해주면 외국 투자자들이 네. 우리 국유 기업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했다. 어. 우리 국유 기업이 몸값이 너무 싸다. 어.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 국유 기업들이 상해 거래소 한 80이 국유 기업이에요. 몸값이 너무 싼 거예요. 퍼가 너무 낮은 거예요. 퍼가. 이거는 예. 중국 국유 기업 몸값이 아니야. 예. 기관 투자는 말해요. 야, 너네 이게 우리 국유 몸값이 아니야. 이 제대로 평가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 특색의 가치 평가 시스템 만들으라고. 그게 지금 중국 자본시장의 제일 큰 한 이슈가 중국 특색의 가치 평가 시스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융자를 하겠는데 몸값이 너무 싸니까 많이 못 모으잖아요. 예. 내가 물건을 100원 팔 때하고 50원 팔 때 내 모을 수 있는 돈 다르잖아요. 네. 그게 밸류에이션 다시 해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기관 투자가들이 다 국유 자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국유 기업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해야 되나 이거 지금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는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봤을 때는 중국 국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 어. 같아요? 아니, 기준을 나름 어쨌든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예. 당연히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 기준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준은 이거야 이거를 따라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나 그거를? 그게 안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봤더니 걔 미국한테서 배워자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미국에서 배워자.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딱 봤더니 예. 미국의 기업 가치를 놀라운 거는 미국도 예. 그래서 내가 미국하고 중국이 놀랍게도 비슷해. 같다. 나쁜 것만 서로 배워가. 미국이 주가가 왜 올라간지 알아요? 과거 우리가 10년, 20년 데이터 보면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렇지. 예. 아, 애플이 세계 1위 시총 기업이잖아요. 자기 자본금도 없어 거기. 완전 자사주 매입이에요. 애플이 제일 많이 해요. 예. 애플이. 예. 딱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했지. 중국 정부가 딱 봤더니 야 예. 우리도 자사주 매입하자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기업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예. 주가를 올리기 예.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사주 매입. 예. 자,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배당 확대. 30% 이상 배당해. 그럼 외국 자본들 그렇죠. 들어오지. 예. 그 중국 주식 제일 큰 매력이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개인 투자를 만드는데 중국 주식만 네. 했더라고요. 돈 엄청 벌었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에 하셔야 했더니 그 사람 똑똑하더라고. 중국에 1등 국유 기업, 그것도 인프라 기업 이런 거만 하는데 배당을 너무 30%씩 하는 거예요. 그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딱 중국 국유 기업 배당주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이 30%씩 배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당 확대. 이게 두 번째 중국의 지금 정책이고 세 번째 우리 국유 기업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책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중국 국유 기업을. 그래서 우리 국유 평가를 지금 제대로 못 받았다. 이유를 봤더니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우리를 기업으로 안 본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제 표현에 IR 강화, 소통 강화, 홍보 강화, 예. 우리 기업이 진짜 가치 뭔지를 이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법치 강화 뭐 이런 걸 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딱 지방 정부 봤더니 상장 안 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상장 안 한 기업이. 예. 그래서 자 상장해라 이제. 근데 지금 같은 상장 중국은 심사 승인제거든요. 예. 이러면 상장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등록제로 고친 거예요. 하고 싶은 다 해. 예.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상장 폐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미국식으로 가는 거죠. 마음대로 상장하되 조건이 안 맞는 거는 다 폐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장을 엄격하게 하고 거의 상장 폐지 안 시켰어요. 예. 못해도. 예. 근데 이제는 등록제를 바꾼 거죠. 예. 그러면 지방 정부가 돈 필요하면 상장시키면 되거든요. 중국 지방 정부가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상장시키는 걸 또 하나의 돈. 세 번째 홍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너무 머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홍콩에 이제 위안화 주식 투자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위안화 주식은 네. 안 됐었잖아요. 다 달러로 하고 예. 홍콩 달러 하든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예. 하는 건데 사우디나 이런 데서 중국하고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그거 위안화 받은 다음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할 수는 없어요. 자본시장 개방하면 한국이 왜 위기 온다고 생각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너무 부담이 중국의 커. 자본들이 확 빠져나갈 위험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못 열겠어. 아하. 그럼 오케이 내내 그 돈을 홍콩에서 운영해. 홍콩 다 투명하잖아. 홍콩 니네 다 해봤잖아. 위안화 받은 돈으로 네, 홍콩 가서 홍콩에서 주식 투자해라. 네, 해라. 그럼 좋은 기업만 해줄게. 네. 그래 맨 좋은 기업만 지금 위안화 투자하게 예. 해놨거든요. 그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융자입니다. 융자 아까 융자? 말했죠. 중국 자본시장 작잖아요. 예. 근데 홍콩 시장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국제 자본이 다 와 있는 시장 깊이 있어요. 예. 이게 뎁스가 깊어요. 예. 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시장이잖아요. 예. 홍콩에서 융자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국유기업들이나 중국 예. 기업들이 홍콩에 가서 왜 미국 어서 상장 못하게 하게 아까 내렸잖아요. 부동산이 그래도 좀 화폐 창출 기능이 못할 때 예. 자본시장이 있으면 나오는데 예, 예. 미국이 원래 해줬는데 예. 없으니까 이제 홍콩을 통해서 국제 자본의 이 들어와라 예, 그쪽을 통해서. 거기서 융자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홍콩 시장에서 위안화를 만든 게 위안화 국제화 목적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그러면은 융자 기능으로서 융자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예. 이거 잘못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그 그렇죠. 밀물처럼 빠져나가면은 한 번에 한국의 IMF 같은 위기가 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홍콩에 국한하기는 하지만은 네. 이거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그런 위험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홍콩은 이미 예. 국제 금융 허브예요. 뎁스가 깊어서 예. 바다가 깊으면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한 크기로 된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요거 하나도 좀 네. 궁금해요. 중국 그 전기차 정말로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80% 느껴지거든요. 성장해요. 예. 매년 그러니까 80%가 성장하더라고요. 예. 판매량이. 100만 대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세 대 중에 한 대는 중국산이에요. 예.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예. 물론 아직 한국에는 버스나 트럭 같은 건 제가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승용차는 못 봤는데. 근데 곧 들어온다고 해요. 곧 들어와요. 예, 예. 곧 저기 들어오면은- 허용했어요, 한국 저기서. 예. 일단 그러면은 먼저 중국 전기차가 중국이 원래 예. 전기차도 자동차인데 예. 중국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예, 맞아요. 중국 전기차가 어쨌든 그래도 자동차인데 예. 그냥 거기 뭐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예.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부딪혀서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네, 네. 이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니까 많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이 성장한 그 배경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에서 제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가장 개방해서 대체로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 G2 국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 맞아요. 예.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개방해서 유일하게 실패한 영역이 두 개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자본시장이거든요. 예.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 다 50대 50으로 합자를 했어요. 그렇지. 한국 현대도 예. 북경 자동차하고 50대 50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한 20년 흘렀는데 예. 결국은 엔진 기술 확보에는 실패했어요. 핵심 기술 확보에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가 중국은 1년에 한 3천만 대에서 팔렸는데 이제는 중국도 살 사람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성장이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예. 이게 바꿀 수요 없으면 이게 자동차라는 게 가장 큰 소비 산업이에요. 부동산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관 산업들이 되게 넓거든요. 예.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예. 아파트 하나 지면 그 안에 들어간 가전 뭐 자동차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 사실련이
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소비 가장 중요한 섹터예요. 예. 자동차 중요한데 이게 우선 성장이 멈추면서 중국이 소비가 지금 잘 못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중국의 국내산들이 이게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합자하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합자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장사를 하니까 걔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지 실패. 그리고 자체도 우선 성장이 멈추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달라요. 전기 자동차는 이 스마트폰에 바퀴 4개 달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터와 그 배터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전기차를 일찍부터 육성했어요. 예. 딱 보니까 중국이 일단 석유를 수입해야 돼요. 석유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펙이 생겼고 뭐 미국이 석유 달러로 해서 세계를 페트로 달러에서 예. 세계를 지배한 거잖아요. 이게 중국이 딱 보니까 석유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목숨줄이 이게 지켜진다면 딱 수입을 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게 배터리 산업. 예. 중국이 지금 배터리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마침 여기에 맞고 또 환경 문제 예. 이런 거 두루두루 해서 전기차를 일찍부터 육성해서 2008년 이후부터 전기차를 엄청 육성했고 계속 보조금을 한 10년 넘게 줬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로 효과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 보조금 타려고 그냥 달려들었지 실제 기술 개발 이런 거 덜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역시 실패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 이게 달라진 게 본격 달라진 게 사실은 2018년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또 이제는 안 주거든요. 예. 안 주죠. 예, 이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몇 개 성공 사례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동차는 한 130만 대, 결국 이 침투율로 봤을 때 한 13%를 봐요. 모바일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이게 13% 넘어가야 이게 10% 이상 넘어가야 시장이 확 커지면서 자생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가 중국이 이미 지금 그거 넘었어요. 13% 넘었어요. 예. 시장 규모가 140 넘어가면서 자체 정부가 안 줘도 이제 자체 돌아가는 형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엔진 기술이 없어도 예. 자체 그 기술로 이게 조합해서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누구도 인정 안 해줬어요. 이게 안 팔려서 사실은. 근데 누가 사기 시작했냐면 누가? 싸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에 못 예. 사는 국가들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근데 그게 또 중국 국내 자체 또 정책이 야 무조건 전기차 써 택시 전기차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다 빨리 충전 인프라 다 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잘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들도 쓸만하죠. 인프라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성 순환이 되면서 또 중국이 그러면서 배터리 기술이 고성으로 하면서 가성비 싹 떨어지면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이런 차에 또 보조금 멈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13% 이상 넘어가면서 이게 딱 생태계가 생긴 거구나. 예, 생겨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래도 그런 나라들 사가지 선진국이 사가냐. 근데 중국이 이제 이게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 있거든요. 예. 중국말로 종량변도 지배. 근데 양변이 정말 양이 쌓으니까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중에 공헌 많이 한 게 테슬라죠. 예. 중국에 딱 들어가면서 그렇지. 테슬라가 엄청난 공헌해서 예. 테슬라 하나 들어가면서 그 생태계가 커져버렸어요. 그 선진 생태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들어가서 중국 전기차의 생태계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중국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커져버리는 예, 거예요. 근데 왜 테슬라가 중국 들어갔냐? 전기 자동차 시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것도 있고 전기차 시대는 핵심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그냥 데이터거든요. 예. 이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예. 스마트 디바이스고 사실은 저도 자율주행 자동차 면 뭐예요? 사람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냥 콘텐츠거든요. 그게 데이터거든요. 그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가서 테슬라 그 생태를 확 켜버렸어요. 예. 그 테슬라라는 이게 시총 10위에 들어갔잖아요. 성공 사례를 보면 예. 중국 자본가들이 예. 이건 되는 거다 해서 또 자본이 쫙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형성하면서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확 커져버렸고 거기서 세계 중국 국산 업체들이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이런 후진국이 아니에요. 왜 이번에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면 유럽에 수출해요. 유럽에. 예, 유럽이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유럽에도 뭐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BMW나 벤츠나 다 근데 만들긴 가성비 만들잖아요. 싸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계 그렇게 그래서 한국 들어와도 예.
쇼미 핸드폰이나 써봤잖아요. 샤오미. 예, 쇼미 그 충전기나 써봤죠. 예. 로봇 청소기 써봤죠. 이게 코스트가 뭐 50% 전략이 아니고 예. 거의 뭐 30%씩 이게 그렇지. 3분의 1로 하니까 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50%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결국 성능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 누가 써요? 당연히 쓰지.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충전 설비는 이제는 예. 중국 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중국 전기차가 예. 그 비아디나 예. 뭐 상하이 자동차 이런 예. 데가 중국 전기차 예. 가장 많이 예. 생산하잖아요. 예. 유럽에 많이 수출하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예, 예. 유럽엔 그런 이번 수출하는 게- 데이터 제가 최근 데이터를 예. 보고 왔는데 예. 늘어난 게 딱 그거에 유럽 시장이 갑자기 커졌더라고요. 예, 유럽이 많이 유럽이? 유럽이 늘어났고 예. 유럽은 왜 늘어났을까?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이 그만큼 중국계 좋고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고 미국 유럽이 제일 친환경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충전 인프라나 충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음. 중국이 제일 싸고 잘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예. 그럼 한국은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한국 정부가 막고 있는 건가? 예. 근데 이번에 통과됐어요. 들어올 거예요. 허용했대요. 아, 지금까지는 그럼 못 들어오게 그걸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뭐 어떤 규제 라인을 만들어요. 뭐 그게 이렇게 형식승인이나 뭐 이런 걸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안전 테스트 이런 게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거니까. 예. 뭐 그리고 또 뭐 장벽이 많아요. 비무역 장벽이 많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중국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예. 내연기관차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면은 예.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살 정도면은 예. 한국의 뭐 현대기아차 다 더 좋죠. 중국계. 사실은. 중국 전기차가 더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있나? 한국계 더 좋아요. 아니 또 댓글에 욕이 또 엄청 올라올까 봐. 아니 예. 그럼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이오닉이나 EV 뭐 6 이런 거 전기차들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모델도 훨씬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한국이 더 전기차는. 좋겠죠. 오랜 세월 했으니까. 근데 제 말한 거는 예. 가성비 차원에서. 어. 가성비 차원에서. 얼마나 더 쌉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 한 20-30% 차이가 나요. 그래요? 20-30%. 예. 그러면은 현대기아차가 근데 기아차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보조금 물론 제가 받긴 탄소 받지. 배출권 예, 예. 거래소 한다면서 제가 그때 그 전기자동차 한번 예. 본 적이 있는데 1억이더라고요. 그 테슬라하고 같아요 가격이. 아, 1억. 아 그렇게까지 보조금 받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싸다고 하던데. 그렇죠. 한 몇 천만 받으면. 근데 예. 그래도 비싸요. 그래요. 부담스럽죠. 예. 그러면은 한국 그 예. 자동차 시장이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오면은 예. 매우 하여튼 복잡해지겠네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근데 한국은 예. 중국에서 한국 시장이 작은 거 알아요. 근데 네. 한국은 상징적 시장이에요. 중국 한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한국이 이게 네. 콘텐츠 앞으로 데이터의 핵심이거든요. 예. 한국은 매력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데이터예요. 아, 예. 예.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엔터 산업이 발전돼 있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을 채우기 그 위해서 안에 그 차 안에 아. 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결국 엔터거든요. 예. 예. 그냥 판매량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와도 한국은 돼요. 안 와도 돼요. 관심 없는 시장이다. 예, 예, 예. 하긴 저도 그 뉴스에서 네. 신문 기사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예. 중국 전기차들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멋있더라고. 예. 그래서 중국 한번 가셔야 되는데. 갈 때만요. 스리랑카를 가야지. 중국 가야지. 요즘은 제가 이제 이거 진행하느라고 취재를 잘 안 하니까 예. 중국 출장도 예전엔 많이 갔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예. 글로벌 업체들이 어쨌든 아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중국 수출 한 예. 20%는 테슬라가 해요. 중국이 1위 했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가 너무 웃기는 게 일본이 항상 세계 1위였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한 달 사이에 30만 대 더 수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30만 대 생산을 못해? 일본은 생산력으로. 예. 그러니까 뭐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뭐만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똑같은 공장을 예. 중국에 만들고 한국에 만들었다고 가정하잖아요. 예. 똑같은 예.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생산 효율성이 얼마 차이 나면 한국은 52시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이 예. 있잖아요. 한 캐파가 한 절반밖에 못 해요. 중국에 예.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뭐야? 단가가 벌써 2배 높아진다 얘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당연히 그렇죠. 미국 가면 그거 한 25% 아니요. 더 그게 떨어질 노동력이 거. 비싼 문제 아니고 예.
이런 두루두루 요건들, 제도성 요건들, 환경 뭐 이런 다 종합적인 걸 말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배고파요. 너무 지금. 끝내드릴게 그러면은.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안유아 미 어바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상욱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